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험 10월 교육청 다 마쳤고요. 예상보다는 어렵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지는 않은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자료 해석적인 부분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 제가 좀 어렵다 싶은 문항들은 좀 확인을 다 했어요. 이제 뭐 물론 전 문항 해설을 하겠지만은, 근데 지금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커트가 이 정도가 나오면 안 돼요. 사실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보다는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는데 등급컷이 이 정도라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뭐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거 한 달 정도면은 자료 해석하는 건 금방 합니다. 다시 복습하면 될 거예요. 구평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학습량이 좀 준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한 달 반 정도 지났죠. 구평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원체 지구가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지구가 이 정도로 나오겠거니 생각했고, 제가 이제 좀 실수를 한 거는 10월 교육청은 아마 쉬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었네요. 그래서 그거 제 불찰이니까 매년 10월이 좀 쉽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문제는 괜찮아요. 문제 자체는 좀 괜찮고 막 더럽거나 좀 더러운 문제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할만은 했어. 좀 낚시 몇 개 조금 있고 그 낚시에 다 낚였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봅시다. 하나씩 보면서 어떤 개념들이 중요했는지,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었던 포인트가 뭔지는 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뭐 이런 말해서 미안하게 사실 파이널 다 설명한 거예요. 파이널 개념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던 거라 혹시라도 잊어버렸으면 제가 여기다가 다시 보라고 그 몇 차시랑 몇 분인지 몇 문제 써드릴게요. 그건 중요한 것들이라서. 자,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북대서양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 일부를 고위도 해역에서 결빙이 일어날 때 해수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어디예요? 그린란드 부근이죠. 그러면 뭐가 침강하는 장소야? 이거 둘 다 침강이에요. 뭐 북대서양 심층수가 침강하는 장소가 아닌가라고 확인이 가능한 거고, 여기서 침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는 또 뭐가 있을 거냐면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가서 표층수고 이게 침층수일 거 아니야. 표층수, 심층수, 표층수, 심층수. 아마도 침강하는 포인트가 아니겠거니라고 확인하셔도 되죠. 야,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북대서양 심층수는 외우라 그랬잖아. 두 개 외우라고 했어요. 북대서양 심층수랑 남극 저층수랑. 그리고 지금 봐. 빙하가 마이너스 1도짜리였는데 마이너스 2도짜리가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온도가 떨어졌구나.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밀도가 커졌겠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번. A와 B에선 표층에서 침강이 일어난다. 맞죠? 니은번. 나의 과정에서 빙하 주변 표층에서 밀도는 커진다. 밀도 커진다. 맞죠? D급번. A와 B에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되면 북대서양 심층순환이 강화될 것이다. 틀렸죠? 왜? 빙하가 녹은 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염분이 낮은 물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밀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도리어 침강은 약화된다. 된다는 사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관련 있는 게 어떤 거였어요? 영거 드라이아스 같은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 2번부터 틀렸더라. 니네. 심지어 이 문제 정말 다행히도 제가 혹시 제 파이널 듣고 계시는 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파이널 엔제에 21번 문항이에요. 비슷한 거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때 다시 한번 혹시라도 기억 안 나시면 복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봅시다. 수조의 가운데 칸막이를 설치하고 양쪽 칸에 온도계를 설치한 후 기역칸에 드라이아이스를 넣는다. 기역칸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었대요. 무슨 짓이야? 온도를 낮추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5분 후에 기역칸하고 니은칸의 기온을 측정할 비교한다. 얘는 이게 기온이 차가운 애, 여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좀 높은 애,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칸막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공기의 움직임을 살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연기가 막 있잖아요. 그 연기가 사실 수증기가 막 피어오른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여기 고여 있을 거라는 거지. 살짝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 찬 공기는 밑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마도 보일 거라.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건 안 보이더라도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깔리는 건 보일 거라는 거지. 그 생각을 해봐요. 음악 방송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드라이아이스 깔잖아요. 드라이아이스를 안 깔지. 요즘은 드라이아이스 안 깔고 이제 스모크 그 건으로 쏘지만은 그때 그 상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스모크들이 밑으로 깔린단 말이죠. 밀도가 커서 그 밑으로 깔리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깔렸어. 그럼 뭐야? 차가운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깔리겠구나. 온도가 낮으니까 바닥을 따라서 니은간 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형태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건 거야. 찬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깔리고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가운데에다가 뒀으니까 여기 부피랑 여기 부피가 동일한 상황이면 여기가 지금 밀도가 좀 더 클 테니까 여기에 있는 차가운 공기들이 밑으로 깔리면서 무게중심이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갈 거란 거야. 그죠? 이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사실은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녀석의 에너지원이 된다. 이런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억법 됐고요. 니은번. A 지점의 부근의 공기 움직임으로 한랭전선의 형성 과정을 볼 수 있다. 야, 이거. 여기 봐요.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깔리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우욱 하고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한랭전선인 거지. 그죠?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향할 때. 디귿번. 무게중심 어디가 더 높다? 바레이. 요때는 여기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봐봐. 기역의 무게중심 가운데, 니은의 무게중심 가운데인데 둘 중에 무게를 비교하면 이쪽이 무게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가운데가 아니고 살짝 이쪽으로 쏠려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차가운 공기, 밀도가 큰 공기가 밑으로 깔리게 될 테니까 그 밑으로 깔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됐어요. 그럼 디귿번 틀렸죠? 오케이. 자, 연습 좀 잘 해두세요 이거. 3번. 그린가는 어느 해 우리나라의 상륙한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는 B지점에서 태풍이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에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각각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살짝 세모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조건이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졌으면 더 이뻤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B가 태풍이 눈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뭔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경로를 줬다는 거는 이 경로가 사실은 그 저기압 중심이 지나간 경로를 얘기해 주는 거라서 태풍이 눈이 지나간 경로를 얘기해 주는 걸 텐데 살짝 애매해요. 근데 일단 여기 태풍에는 부근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어차피 바람이 이쪽보다 이쪽이 강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죠. 핵심. 태풍이 지나가면 태풍은 기본적으로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장소를 여기서 뭐 일어난다? 용승이 벌어진다. 왜? 저기압이니까. 저기압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면서 원래는 이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애크만 수송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심부 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용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런 건데 하나만 더 합시다. 해수면의 높이도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까지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 둡시다. 됐죠? 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자, 다시 용승이 벌어지게 되면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어떻게 될까요? 얕아지게 된다. 얕아진다.
이거 이렇게 쓰니까 좀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해갖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얕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냐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 수온약층이 시작한 깊이가 얕아졌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수온은 여기가 더 큰데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해요. 무슨 뜻이냐면 태풍이 통과한 전후잖아. 전후니까 사실 이거야 B 상황을 상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B에 태풍이 있는 상황을 상정한 게 아니고 통과하기 전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은 아직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아직 바람이 별로 안 센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나서 봤더니 B 지역은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갔으니까 바람이 후악 세게 불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야? 혼합층이 많았으니까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었다. 여기가 바람이 상대적으로 덜 불었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예시가 왜 그러냐면 이거야. 수온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수온도 낮아요. 뭐야? 이미 충분히 용승이 벌어서 찬물이 올라오고 나서 다 섞인 상태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싶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만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요 얘기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을 거냐면 사실은 요 얘기가 엘니뇨 라니냐 시기밖에 사실은 없어요. 보통은 찾을 땐 뭘로 찾아라? 사실 전 개인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찾았으면 좋겠는 게 수온이에요. 수온이 낮아졌다, 수온이 높아졌다. 높다, 수온이 낮아졌다. 요 개념으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람이 강하구나, 바람이 좀 약하구나. 왜냐하면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얕아졌다라는 개념 하나로만 보기에는 수온이 여기가 너무 높아요. 용승이 벌어질라 그러면은 야 생각을 해봐라. 용승이 벌어질라 그러면 온도가 더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했던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의 상황을 확인을 하자고 가정을 했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기 전후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 이게 태풍이 지나가기 전후니까 태풍 주변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죠?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틀렸고 니은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죠? 저기압의 이동 방향의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게 된다. 그럼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으니까 디귿번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관측된 최대 풍속은 A지점보다 B지점에서 크다. 관측된 최대 풍속이잖아요. 다시 태풍의 눈에서의 그러니까 B가 어쨌든 태풍의 눈의 이동 경로지만 얘가 지나가는 동안에 B에서 측정된 녀석하고 A에서 측정된 걸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누가 빠르겠냐? B가 더 빠르겠지. 왜? B가 제일 태풍에 가까우니까. 됐죠? 그래서 디귿번만 답이다. 답은 2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갈게요. 매운맛 모의고사에 있어요. 제 실전 모의고사에 1회인가 2회인가 1회 19번 아니 잠깐만 1회 19번인가 2회 19번인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19번에 있어요. 내 기억이 맞으면 그래요. 근데 그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발생한 어느 시기의 겨울철 기후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봐요. 엘니뇨 혹은 라니냐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봐? 아니 무조건 서태평양 보세요. 니네가 아는 게 서태평양밖에 없잖아. 동태평양하고. 근데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서태평양 보시는 게 가장 편해요. 알겠죠? 그럼 기후변화 볼 거니까 여기 봐. 어떻게 돼 있어? 다습, 건조.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 상대적으로 많이 왔다. 적게 왔다가 되는 거니까 적게 왔다니까 엘니뇨. 여기가 라니냐 상황이 있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끝. 그럼 기억번. 태평양에서 워커순환의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은 가일대가 나일대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워커순환의 상승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평상시를 가정을 했을 때 워커순환의 상승부는 서태평양의 그러니까 이쪽에서 잡히거든요. 근데 엘니뇨 시기가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워커순환의 상승부가 상대적으로 동쪽으로 향하게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구름이 막 만들어지게 된다 였잖아요. 여기 있었던 게 일로 옮겨진다라는 거였잖아. 그래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것은 더 동쪽에 위치한다. 맞죠?
아니지.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동쪽에 위치한 더 서쪽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가일 때가 라인이니까. 그 다음 서태평양에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홍수가 발생한다. 서태평양 홍수가 발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야 이거 그림 보고도 찾을 수 있다. 야. 다습하고 건조인데. 다습한 데서 홍수 생기겠지. 그죠? 디귿번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뭘로 보는 게 편하다? 응? 아마도 서태평양, 그러니까 이거 뭐야, 엘니뇨 라니아 상황에서만 물어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될 거라는 거지. 됐죠? 답은 4번입니다. 됐죠? 5번 갈게요. 그림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뭐 사실 뭐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죠? 파는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 열점이 여긴데 열점 여기죠. 근데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화산이 이게 제일 옛날에 만들어진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쪽 이동할 때 맞고요. 밀도는 기억 지점이 더 커야죠.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다음 뜨거운 플룸은 내핵과 외핵의 경계로부터 상승한다. 틀렸죠.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생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거 이제 수특에 나와 있습니다. 수특에서 똑같은 걸로 아마 낚시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야, 이 미친. 이게 오답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죽는다, 진짜. 야. 제가 경어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또 반말 쓰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이건 진짜 이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딴 거 틀리면 뭐라고 안 하겠어. 진짜 나랑 1년 동안 혹은 이제 중반부라도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제 커리큘럼을 타고 있는 친구였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못해도 3번은 했어요. 개념 설명할 때 못해도 3번, 진짜 못해도 구란치고 3번은 했어요. 왜 그러냐면 봐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아마 디귿번 때문에 애들이 졸라 많이 낚였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 기억이 맞으면 혹시 필요하시면 찾아보세요. 알겠죠? 디귿번이요, 제가 심지어 신신당부했어요. 한 번. 언제? 파이널 때. 파이널 이름이 뭐더라? 내 파이널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갑자기. 3차시 가시면 3차시에 31분경 31분쯤에 어딘가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용융점이 내려가서 만들어지는 거야. 물이 포함되면서. 여기까지 괜찮아. 그지? 그래서 그게 A 과정이야. 좋아. 근데 이때 멘틀 물질이 녹는 거지, 주로 멘틀 물질이 녹아서 형성된다고 쓰지 주로 해양지각이 용융돼서 생성됐다고 잘 안 해. 왜? 해양지각은 잘 안 녹거든.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왜 답을 5번을 찍고 날리냐고. 예? 됐죠? 자, 그래서 대륙지각은 멘틀보다 용융온도가 대체로 낮다 이렇게 되는데, 대륙지각은 요게 될 거고 해양지각이 요게 될 테니까 상대적으로 온도도 낮은 거 맞죠? 그 다음 기억의 마그마는 A와 같은 과정을 생성된다. 용융점이 내려가서 만들어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해양지각이 용융된 것이다. 아니라고. 멘틀이 용융된 거라고. 해양지각이 주로 용융돼 버리면 어떡하냐. 해양지각이 녹아버리면 차가운 플룸이 안 생겨요. 무슨 뜻이냐면, 얘가 이 섭입돼 있는 얘가 뭉쳐갖고 만들어진 게 뭐지? 차가운 플룸이었다? 그럼 이거 안 만들어지고 그대로 녹아가 다시 올라가요? 그럼 차가운 플룸 누가 만들어? 누가 만들 건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알겠죠? 답은 3번이에요. 이거는 진짜 솔직히 이건 낚시도 아니야. 이건 의도예요. 의도. 의도. 니네 낚으려고 일부러 다 만든 거. 낚으려고 아니고 니네 틀리라고 일부러 낸 거예요. 한번 보라고. 알겠죠? 그리고 성적 못 받았다고 이런 거 있잖아. 이게 10월 모의고사가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좀 긴장을 하고 봤어야 되는데, 긴장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긴장을 하고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되냐면 결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결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을 것 같아. 그리고 느낌상.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게 저도 이제 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딴소리 시작했어. 제가 재수 때 재수생들은 아마 오늘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애들은 그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날 시험지 못 받으니까 재수생 친구들은 보통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혼자 풀어보고 그러거든요. 저 재수생 때 이제 그 다음 날 시험을 봤어요. 다음 날 시험을 봤는데 저 잘 봤어요. 개 잘 봤어요. 진짜. 근데 그런 거에 들뜨거나 이렇게 너무 못 봐가지고 가라앉으면 안 돼요. 알겠죠? 저 진짜 잘 봤어요. 진짜 구라앉히고 진짜 인생의 가장 최고점을 찍었는데 까지만 할게요. 수능 결과는 뭐 얘기 안 하고 싶으니까 굳이 얘기해봐야지 상처를 받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또 사실은 핵심이에요. 우리 이과잖아. 얘들아. 니네 이과야. 뭔 뜻이냐면 그 이성적으로 대처하세요. 모든 상황에. 알겠죠? 이게 과학도가 되려면 상황에 초연해져야 돼요. 상황을 분석하고 이게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야지. 그거 씨발 좆됐어 이게 아니라고. 보세요. 다시. 아휴. 네,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한 설명이래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뭐예요? 남세균이죠. 남세균이라고도 하고 뭐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하고 뭐 사실 이제 이름은 되게 많아요. 이제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대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그러니까 최초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언제 생성됐는가 했을 때는 시생누대입니다 라는 거 정도까지는 아셔야 되는데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출현했다 원생누대 대륙지각이 형성되었다 내가 모른다고 치자고 거시식물이 출현했다 현생누대죠. 특히나 고생대 말일 거거든요. 그럼 대륙지각 형성은 아마 시생누대가 되겠지. 그리고 제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스트로마 시옷 이응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로 딱 나오는 거지. 기억은 A식에 출현하였다. 그 다음 지지시대의 길이는 누가 더 짧아요? A누대가 짧다? 틀렸죠.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를 비교하면 원생누대가 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애매해요. 일단은 요거는 우리 수능 완성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 시생누대하고 원생누대 중에서 원생누대가 길다는 걸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한 번만 체크해 둡시다. 알겠죠? 현생누대가 제일 짧은 건 당연한 거고. 적어볼까? 46억 년 전부터 40억 년 전까지가 명왕누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 40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까지가 시생누대라고 하고요. 25억 년 전부터 5.4억 년까지가 원생누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5.4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현생누대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B누대에는 초대륙이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 틀렸죠. 왜요? 내가 분명히 초대륙 2개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나가 판게아. 그죠? 하나가 판게아. 하나가 로디니아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로디니아가 12억 년 전에 만들어진 녀석이고 판게아가 이제 고생대말. 말 때 만들어진 녀석이니까 이건 C식이지만 12억 년 전이면 언제예요? 12억 년 전이면 정확하게 여기 걸리는 거니까 원생누대에 걸리거든요. 그 B식에 존재하지 않았다 틀렸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판게아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8번.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제시되었던 이론을 기억니은 디귿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 확인할 수 있죠? 대륙이동설이 첫 번째, 멘틀대류설이 두 번째, 해양적정설이 세 번째. 기억에선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과거의 빙하 흔적들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맞죠? 자, 그럼 증거 몇 개 있어요? 증거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빙하 흔적, 고생물 화석, 뭐 메소사우루스나 글로소프테리스, 그 다음에 지질 구조의 연속성. 그래서 칼레도니아 산맥하고 에팔레체 산맥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안선 일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 양쪽의 고지작이 분포가 대칭을 이루는 것. 야, 이거 자 해령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해양적정설 증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죠.
9번. 세상에 나는 이 문제를 9번에다 갖다 박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9번에다 넣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좀 뒤에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긴 합니다만 일단 볼게요. 20률. 20률만 물어봤어요. 20률만 가지고 건드렸다. 20률이 건드릴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지구 전체가 받는 태양 복수 에너지량을 건드릴 수 있었다. 거리에 따라서. 가까워지면 많아지는 거고 멀어지면 적어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죠? 자, 그럼 B 시기에 근일점과 원일점에 위치할 때 남반구에서 같은 배열로 관측한 태양의 모습을 각각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뭔 뜻이요? 지구에서 태양을 봤는데 그 태양의 크기예요. 봐. 누가 커요? 깔끔하게 선도 딱 그려줬네. 누가 커요? 니은이 더 커요. 자, 태양의 크기가 크다는 거는 무슨 의미야? 태양의 겉보기 크기가 내가 봤을 때 크기가 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시직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기 지구와의 거리가 와의 거리가 가깝다. 이게 돼야지. 크기가 큰 놈이 더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근일점이 있을 때랑 이게 원일점이 있을 때가 되는 거지. 좋아. 됐죠? 그래. 그리고 좀 체크해야 되는 게 남반구예요. 남반구. 그죠? 근데 기역을 관측한 시기가 남반구의 겨울철이래요. 원일점에 존재할 때가 남반구가 뭐? 겨울철이래. 그럼 태양이 여기 있고 태양 기준으로 이쪽하고 이쪽을 생각을 해보면은 원일점에 있을 때 겨울철 병신아. 겨울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엄마 됐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됐죠? 원일점일 때 겨울철, 남반구 겨울철, 남반구 여름철. 됐죠? 자, 그럼 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전궤도 20률 빼고는 아무것도 안 변한대. 그럼 20률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 20률이 커지고 있다는 거 확인되죠? A, B, C로 가는 동안에. 그럼 B 시기에 지구가 근일점을 지날 때 북반구 겨울철이다. 맞죠? 니은번 남반구의 평균 겨울철 평균 기온. 야, 남반구 여기 겨울철 여기. 근데 누구하고 누굴 비교해? A하고 B를 비교하는데 A가 어떻게 돼요? 이게 B 시기라고 가정해보면 A 시기 어떻게 되니? A 시기는 조금 더 동그래요. 왜 20률이 작거든? 20률이 작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B랑 A랑 비교했을 때 A 쪽으로 가면요. 겨울철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겨울철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평균 기온 A 시기가 더 높아야 된다. 디귿번 북반구의 연교차는 A 시기보다 C 시기가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북반구 보세요. 북반구 봤더니 20률이 작을 때가 어떻게 되냐면 20률이 작을 때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왜?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20률이 작아진다는 월점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름철의 온도가 높아진다? 야, 여름철 온도 높아지면 겨울철 온도 내려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연교차가 어떻게 돼요? 연교차가 커진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제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여기에 오면 안 되는 문제가 왔다는 느낌이긴 해요. 10번. 그림가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에 의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나는 T1 시기와 T2 시기의 우주의 구성 요소의 비율을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제가 아마 여기서 한번 어랍쇼 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딱 와요. 왜 그러냐면 얘가 뭔지도 안 알려줬고 이 시기 누구 시기인지도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이제 헤매는 거야. 어떻게 하지? A 아니면 B가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할까? 그림을 많이 봐왔던 친구들이라면, 문제를 많이 분석을 해봤던 친구들이라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없이 풀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암흑에너지가 70%고 나머지가 30%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0% 좀 넘거든요. 68, 70, 68하고 32 정도 되거든요. 그 68%에 해당하는 게 제일 많은 양이 68%인데 여기 68%에서 누가 68%좀 생겼냐? 이게 68% 생겼죠. 요거는 한 80% 되는 것처럼 생겼잖아. 가장 많은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현재 상황이고 이게 과거 상황이에요. 그렇게 봐도 돼요. 외우고 있다면. 근데 내가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외우는 거 졸라 싫어한다고. 그냥 찾아보겠다고.
저는 사실은 이제 암기를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문제를 풀어보거든요. 이렇게 외우는 거 말고. 물론 이제 그렇게 외워서 당연히 답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과거고 누가 현재일지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예를 들어서 이게 과거고 이게 현재면은 절대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봐봐. 이게 과거고 이게 현재잖아. 그럼 무조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이게 봐봐. 요게 에너지고 요게 보통물질이고 미친놈아 암흑물질이고 이게 보통물질이거든. 근데 과거를 가보세요. 과거로 가보면 에너지 비율이 적은 거 에너지 비율이 늘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C 비율도 늘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뜻이냐면 A는 확 줄어버려. 오케이 이건 알겠어. 근데 우리는 그래프상에서 뭘 기억하고 있냐면 에너지는 밀도가 일정하고 나머지들은 물질 밀도는 감소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 빼고 나머지는 다 줄어야 돼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만 배우잖아.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 물질들은 나머지 물질이라고 한 녀석들은 비율이 무조건 줄어야 돼요. 근데 가에서 나로 가면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B는 늘어나. 근데 C도 는다고.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야? 이건 아니겠구나. 이건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된다? 니은에서 기억시기로 가고 있는 요게 과거 상황이고 요게 이제 현재 상황이 될 거니까 요게 T2가 될 거고 요게 T1이 되겠구나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요게 에너지, 요게 이제 암흑물질, 이게 보통물질이 되겠구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번 맞고요. 디귿번도 맞죠. 자, 전자기파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보통물질밖에 없습니다.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1번. 야 이거 와 대박이야 진짜. 나는 처음에 이 문제 보고 드디어 교육청이 살짝 그 선을 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이것들 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헷갈리긴 했네 이런 느낌인데 의외로 문제가 어렵진 않거든. 근데 좀 당황스러워요. 봐봐. A는 화성암, B에서부터 E는 퇴적암이고 단층은 C와 D층이 기울기 전에 형성되었다 해서 여기서 오케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봅시다. 기억번 1번 일단 순서부터 찾을까? B 그 다음에 A 관입하고 그 다음에 부정합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C 그 다음 D 그 다음 단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습곡이 벌어지게 되면서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부정합이 생기고 E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융기 된 거죠. 실제 전체 순서는 이렇게 될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수면 위로 2번 융기했다? 융기 횟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부정합면의 수에다가 더하기 1일 거니까 3번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A와 C는 평행 부정합 관계이다. A하고 C잖아. A는 심지어 지하에 있는 화성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행 부정합이겠냐? 절대 아닐 거라는 거지. 적어도 난정합이라고 쓰던가. 근데 사실 난정합도 사실은 이제 그 심성암 혹은 이제 변성암이에요. 근데 여기 화성암이라 돼 있잖아. 사실은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 A냐 B냐가 애매하면 C를 내서 틀리게 한다고요. 누가 봐도 평행부정합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A하고 C가 무슨 관계냐고 C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뭐냐고. 네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냐. 나도 모른다고 새끼야. 알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잖아. 화성암이라고요.
여기는. 그 내가 심성암인지 화산암인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조금만 더 나가보면 요 V자 모습이 사실 원래 화산암 표시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화성암 표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산은 그러니까 100% 화산암으로 가끔 안 그래. 교육과정상에서 화산암, 화성암으로 구분 안 한다고. 그러니까 화산암, 심성암 이 그림 가지고 구분 잘 안 한다고. G2 가서 나는 건데. 그럼 이게 뭐냐? 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낸다고. 틀리게 낸다고. 알겠죠? 출제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만 물어봐. 그만. 안 물어봐도 돼요. 안 나올 거라고. A에는 C 조각이 포획되어 나타난다. 틀렸죠?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A가 더 나중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아니고요. 그럼 이제 1, 2, 3, 4가 틀렸으니까 답이 5번이거든. 근데 5번도 아닌 것 같거든.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왜 그러냐면 단측면이 선생님 이렇게 돼 있고 여기 D층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는 장력 때문에 형성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봐봐. 여기 뭐라 돼 있어? 이 힌트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C층하고 D층이 기울어지기 전에 형성됐대요. 그럼 무슨 뜻이야? 얘가 지금 기울어져 있죠. 그럼 얘를 원래대로 돌려봐요. 이렇게 가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D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얘를 요대로 돌려.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단측면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고 D층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상반이 어떻게 돼 있다? 위로 올라가 있는 역단층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횡압력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맞는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좀 생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2번. 12번이 의외로 뭐라고 해야 되지? 논란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커뮤니티 상에서 회자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12번이.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평을 좀 봤어요. 어려웠다. 오케이, 인정.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다. 인정. 근데 다시금 얘기해줘.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어려웠다. 인정. 오케이. 근데 12번 가지고 무슨 아휴.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핵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평 시험지 9평에 나와 있었던 혹시 그림 기억나요? 9평 그림? 9평 그림 기억나요? 혹시 기억 안 나? 혹시 이 그림 기억나요? 9평 그림에? 대충 보이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어디 갔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11번 문제니까 9평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거냐면 봐요. 일단 1차적으로 교점이 있죠. 그런 거 있잖아. 제가 설명하지 않은 교점에 왜 집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래프를 봤을 때 교점에 집중해야 되는 한 번 정도 봐야 되는 건 맞아요. 한 번 정도 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저 지점이 되게 중요한 지점에서 내가 설명을 했겠지. 그죠? 다른 의미로 얘기해보면 저 지점 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찮게 둘이 5대5가 맞았을 뿐이야. 그냥 뭐야? 수소행용합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봐. 일단 이것만 보고 뭘 찾을 수 있는 거냐면 일단 표면 쪽에 이게 주계열성의 내부 쪽, 핵 부근에서만 수소행용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수소행용합이 안 일어난다며. 수소는 그대로 있다며. 그러니까 누가 수소야? 이게 수소가 될 거고 이게 헬륨이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게 수소가 될 거고 이게 헬륨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 근데 이쪽에서 그럼 여긴 뭐야? 헬륨이 늘고 수소가 줄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 핵의 상황이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핵 어딥니까? 몰라요. 다시 아마도 이 근처가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아마도 이 근처가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왜? 봐.
둘 다 아직 주결성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해도 되는 거지만 여긴 그런 조건 없으니까 일단 빼놓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주결성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야, 수소가 아직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아직 0%로 소진이 안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주결성이겠지, 둘 다. 그럼 둘 다 주결성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도 나이가 더 많은 게 누구겠냐고? 얘가 더 많을 거라고. 헬륨이 좀 더 늘었잖아.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겠지. 가에서 나 방향으로 가겠지. 좋아요. 됐죠? 그럼 이제 기억번 됐어요. 니은번. 가일 때 핵의 반지름은 1 곱하기 10의 5제곱킬로미터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건 당연한 거야. 1 곱하기 10의 5제곱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봐요. 이건 뭔데? 그럼 여기도 지금 결국에는 여기도 아이고 헬륨이 쭉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아마도 이겠지. 핵은 이쪽은 아니겠지. 바깥쪽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같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속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뭐 요 안쪽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바깥쪽 여기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핵이 있잖아. 그럼 이 핵에서는 다 수소행합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는 나는데 모든 구간에서 다 일어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쪽 구간에서는 안 일어날 수 있지. 중심부가 제일 온도가 높으니까 포커스는 중심부에 맞춰주세요. 그게 제일 좋고요. 그럼 대체 핵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태양의 핵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잠깐만 내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태양의 핵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태양 반경이 20% 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20% 정도니까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20%면 6천, 7천 정도 된다고 치고 20%면 14 정도니까 하니까 이쯤 어디 이 근처 어딘가겠죠. 대충 3분의 1 정도 잡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3분의 1보다 좀 작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될 거라서 요 안쪽일 건데 이게 적어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교점은 아닐 거라고요. 적어도 교점은 아닐 거라고요. 왜 교점에만 계속 포커스를 맞추냐 이거지 내 말은. 교점보다 바깥쪽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왜냐면은 바깥쪽에서는 헬륨 핵융합반,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좀 적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다시 그래프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1500만 켈빈이 가운데 이제 중심부 1500만 켈빈이고 아마도 이제 pp가 CNO보다 우세하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보다 온도가 낮아도 생기는데 이거 여기 1000만 켈빈보다 언더예요 사실은. 1000만 켈빈 됐을 때가 조금 우세하게 일어나긴 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생성되는 비율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쪽에도 어쨌든 간에 수소가 수소가 평상시보다는 감소를 했고 헬륨이 평상시보다 늘어났고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수소행합반 했을 것이다. 아마도 적은 척 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니은번 안 돼요. 디귿번, 니은번 맞아요. 그러니까 디귿번 기역에선 주로 대류에 대한 전달된다. 표면 근처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태양이잖아. 태양이니까 태양 바깥쪽 대류층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답은 5번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13번. 다음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견한 어느 외계행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옛날에 그거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 이거 되게 막 신문에서도 막 올라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막 뉴스로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이게. 보현산 천문대에서 이게 보현산 천문대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광학망원경이 있는 장소거든요. 보현산 천문대가. 그 보현산 천문대 어디 있냐면 보현산에 있겠지. 그거 말고 그 보현산 천문대 10,000원짜리 뒷면에 있어요. 10,000원짜리 뒷면에 뭐 있어요. 이거 천구의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천구의가 아니고 뭐지? 뭐 하여튼간 뭐 하나 있는데 그거 옆에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되게 숨어 있어요.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분광 관측 장비로 별의 주기적인 움직임을 관측해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분광 관측이라고 스펙트럼 본다는 뜻이고요. 스펙트럼의 주기적인 움직임, 오케이, 도플러 효과 보는 거네. 하고 기억번, 니은번 맞죠. 그 다음 백두는 주기율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백두의 물리량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백두의 물리량이 태양 1이라고 가정했을 때 표면온도가 0.84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태양보다 온도가 낮은 형태네. 근데 질량이 지금 태양보다 크네요. 그럼 끝났어요. 왜? 주기율성이면 온도도 높고 질량도 크고 크기도 크고 다 커야 돼. 광도도 크고 다 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성립을 안 하고 있다고. 됐죠? 그래서 안 돼요. 아마도 적색거성이나 뭐 이런 정도의 형태겠죠. 그 다음 한라는 백두의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다. 자, 백두는 광도가 태양의 56배야. 졸라 커요. 근데 한라는 목성보다 무거운 가스 행성으로 0.49AU 떨어져 있대요. 태양이 0.95에서 1.15AU를 가져요. 근데 생명가능지대는 광도에, 별의 광도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0.49보다도 안쪽이잖아. 무조건 그럼 생명가능지대 바깥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뜻이죠.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어느 날 같은 시각에 관측한 인공위성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아이, 너무 쉽다, 그죠? 아, 이거 지금 반전돼 있는 거니까 흰색이 검은색이고 검은색이 흰색이에요. 그럼 가에서는 구름이 두꺼울수록 밝게 보인다. 가시광선이니까 맞고요. 구름의 최상부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은 B가 A보다 강하다. 내가 100번 얘기했어요. 왜? 적외 영상은 어떻다? 적외선이 방출이 적을수록 밝게 보이게 설정을 한다. 왜? 이유는 단순하다. 지표가 적외선 방출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지표 쪽이 제일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므로 적외선 방출량이 적은 쪽이 밝게 보이게 하면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더 밝아진 형태가 만들어질 테니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고도, 최상부의 고도가 높을수록 적외선 방출량이 적고 그게 더 밝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B가 A보다, 이게 더 흰색이니까 B가 A보다 약한 거고. 그 다음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 집중호우가 어디서 잘 생겨요? 무슨형 구름? 저군형 구름에서 잘 생기게 될 텐데 가시광선 영상으로는 그것도 저군 중에서도 적라눈이라 그래요. 봐봐. 가시광선 영상으로는 사실은 얘 둘이 비슷한데 사실 얘가 조금 더 진하긴 해요. 두께도 얘가 두꺼워요. 두께 좀 얇아요. 근데 얘는 어디 있어요? 더 하층이 있고 얘 상층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A는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 B는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집중호우가 많이 오게 생겼냐? 이게 더 많이 오게 생기지 않았니? 그죠? 그래서 B가 더 높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저희 일단은 그 칠판이 너무 더러워졌으니까 칠판 정리 한 번만 하고 15번부터 진행할게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가나다의 스펙트럼은 세기가 강한 흡수선 4개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의 분광경은 각각 A형, O형, G형 중 하나이다. 제가 스펙트럼형이랑 관련돼 있는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는 제발 부탁이니까 두 개는 기억해라. A0랑 G2형. A0는 수소 흡수선이 중성 수소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G형은 칼슘2가 제일 강하다. 그래서 두 개 찍으면 하나는 소거법으로 자연스럽게 O형이라는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파이널 때 노심초사에서 한마디 더 했어요. 야, 근데 혹시 모르니까 두 개만 더 알려줄게. O형이나 B형 같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헬륨 흡수선이 더 잘 나타나. 헬륨1이나 헬륨2가 더 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저온의 별에서는 분자선이나 금속선 같은 게 훨씬 더 잘 나타나고 애초부터 흡수선의 수가 많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예스오예스에서 그 17차시. 17차시에 몇 분? 10분. 49초부터 제가 이래저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찾아보세요. 그렇죠? 확실히 패스가 되니까 좋은 건 있어. 찾아보라고 하면 찾아보면 되잖아. 그죠? 없는 친구들은 힘내시고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중성 수소가 제일 강하다. A0형이다. A형이다. 참. 칼슘 2다. G형이다. 이거는 O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표면 온도가 태양하고 가장 비슷한 건 G형이죠? 가 틀렸고요. 나의 구성물질 중 가장 많은 원소는 칼슘이다. 근데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역시 조심하셔야 돼요. 구성물질 중에 가장 많은 원소, 칼슘 이러면 진짜 조지는 거야. 왜?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였어요? 표면 온도가 달라서 생기는 거였어요. 이온화되는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거지. 실제로 구성물질 중에 가장 많은 원소 누구예요? 수소예요, 무조건. 알겠죠? 왜? 주기율성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그러니까 별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수소가 제일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됐죠? 디귿번.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은 나가 다보다 적다? 뭐 기억님 둘 다 틀렸으니까 디귿은 맞겠지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 하면 뭐예요? 표면 온도. 그죠? 온도니까 나가 더 적다? 맞네요. 나랑 비교하면 나가 더 온도가 높으니까. 됐어요. 답은 2번이다. 됐죠? 16번. 표는 기역에서 리을의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리을 중에 주기율성은 2개이고 백색외선과 초고선 각각 1개이다. 야, 문제 진짜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좀 헷갈려. 이게 분광형만 보고 좀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다 B 아니면 A야. 그러니까 어디 찍히냐면 이렇게 해갖고 B 그 다음에 A거든? HR도상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그죠? 그래서 여기 얼쩡얼쩡 잡히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 광도라고 치고 여기 온도라고 쳐봐. 그때 B형인데 B1인데 절대 등급이 플러스 12.2야. 그럼 한 2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1인데 플러스 1.5야. 그러니까 한 2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B4인데 1.5야. 그럼 한 2점 있는 거고요. B8인데 7.8이야. 그럼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따지고 여기가 기역, 여기가 니은, 여기가 디귿, 여기가 리을인 거지.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찾으셔도 돼요. 됐죠? HR도에다가 대충 그려보고 점 딱딱딱 찍어보고 해줘도 되고 또 일단 누가 봐도 얘가 백색이성이죠. 그죠? 왜? 온도가 이렇게 높은데 절대 등급이 이렇게 크다고? 그죠? 그리고 얘들 두 개는 봐봐. 얘들 두 개인지 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들 두 개 중에서 온도가 높은 게 누구냐? B포가 온도가 높아요. 숫자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높은데 절대 등급은 얘가 작네? 그거 무슨 뜻이야? 얘가 광도가 크다는 뜻이거든. 근데 온도가 높으면 주결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온도가 높으면 무조건 광도도 커야 돼요. 근데 이거 두 개는 그러면 아닐 거라는 거야. 이거 얘는 아니겠지. 얘는 초고성이겠죠 아마도. 청색 초고성일 것 같아요. 그죠? 얘들 두 개인 거지. 이렇게. 그럼 기역의 중심에서는 수소행용합반이 일어난다? 기역의 중심? 아니죠. 행용합도 안 일어나죠. 별의 질량은 니은이 디귿보다 작다? 맞죠. 그 다음에 광도 계급의 숫자는 니은 리을보다 크다. 이거 진짜로 니은하고 리을이잖아. 니은하고 리을이면은 거의 비슷하거든. 분광형이. 니은하고 리을이구나. 니은하고 리을 분광이 다르지. 분광형이 다르거든. 달라. A1하고 B8인 B8 비슷하겠구나. 비슷하다. 미안하다. 비슷하네. 거의 비슷하네. 그죠? 근데 이게 광도 계급 숫자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어디 제가 이것도 내가 해놨는데 이거 그 파이널 7, 8차 시에 6분 20초부터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광도 계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2개 정도는 알아라. 2개. 하나가 초고성, 하나가 주계열성 해서 주계열성이 5번이고 초고성이 1번일 거다. 이건 얘기는 하거든요. 누가 더 커요? 니은이 더 커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다른 건 괜찮은데 주결성이 5번이란 사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 계급이 작아진다는 사실 정도까지만 캐치하고 갈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7번. 이놈의 고지작인 또 나왔네요. 그죠? 자, 6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의 고지작이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산 북극의 위치 변화를 현재 인도 대륙의 위치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실제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일단은 요 문장을 읽고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대륙 이동 때문에 자북의 움직임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구나. 실제로는 대륙이 움직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그럼 대륙이 이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대륙 이동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자북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구나 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거 볼 때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냐면은 길이 보라고, 길이. 대륙에서 자부까지 선을 그어. 선을 그어 6천만 년 전에서 인도 대륙, 4천만 년 전에서 인도 대륙, 2천만 년 전에서 인도 대륙, 그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인도 대륙을 그려보면 길이가 점점 6천에서, 그러니까 6천에서 현재로 오는 동안, 이렇게 오는 동안에 점점점 어떻게 돼요? 선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죠. 선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북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길이가 길었다는 거는 자북하고 대륙 사이의 거리가 멀었다는 거거든. 그러다 점점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길이가 점점 감소했잖아. 6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길이가 줄어들었다. 그럼 자북에 점점 가까이 왔다. 그럼 인도 대륙은 서서히 고위도로 올라오고 있었군요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북반구 쪽에 지금 점점 북극 근처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번, 인도 대륙의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의 속도는 빨라졌다. 봐봐. 6천에서 4천 동안에 지금 이만큼 움직였죠. 4천에서 2천 이만큼 움직였죠. 2천, 2천, 현재 이렇게 움직였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6천, 4천 동안에는 많이 움직였어. 점점점 길이가 줄어들어 속도는 점점점 느려지겠구나.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6천에서 4천만 년 전에 적도 부근에 위치하였다. 자, 봐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도 대륙이 여기 위치해 있는 거거든. 그게 지금 어디냐면 30도 부근이에요. 근데 발이 6천에서 4천이야. 6천에서 4천 사이면은 현재 기준으로도 6천만 년 전이랑 4천만 년 전이 지금 어디냐면 봐봐. 둘 사이 요 사이 각도가 몇 도일까? 요게 그래도 적어도 한 45도는 될 거 아니에요. 얘는요. 요 둘 사이 각도가 그래도 한 20도는 될 거 아니에요. 90, 여기 90이니까 한 20은 될 거 아니야. 40은 될 거 아니야. 그만큼 더 빠져서 아래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25만큼 더 아래, 45만큼 아래.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 있었다는 확인되는 거지. 니은번 맞고요. 사실 니은번이 어렵다 치더라도 기억하고 디귿이 틀려서 니은이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4천에서 현재까지 복각의 크기는 계속 작아졌다. 아니 4천에서 현재, 아이고 4천에서 현재 가는 동안에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 고위도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복각의 크기는 어떻다? 점점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디귿번도 틀렸다. 그죠? 답은 니은만 된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18번. 그린 가는 마그마가 식으면서 두 종류의 광물이 생성된 때의 모습을, 나는 가 이후 P의 반감기가 N회 지났을 때 화성암에 포함된 두 광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화성암은 PQ와 P', Q'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제 파이널에 15번 문제 있어요. 막 이상야릇한 로고 쓰는 문제 하나 있는데, 로고 안 써도 되지만. 그 로고 쓰는 문제 아니구나. 하여튼 간에. 비례식 가지고 푸는 문제 있는데, 그거에 하위 호환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가 반에 반 정도 됩니다. 졸라 쉬워요. 제 거에 비하면. 일단 이게 원래 모습이고 얘가 식으면서 점점점 감소를 했을 텐데, 봐봐. 어차피 T억 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똑같은 기간이 지났을 거라는 거야. 똑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요 광물에 있었던 반감기, 방사선 동요소 1대1이 됐고요. 여기서는 방사선 동요소가 1대3이 됐단 말이야. 모온소 대 자원소비가. 그럼 얘는 반감기 1회 지나간 거고요. 얘는 반감기 2회 지나간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P는 Q의 2분의 1만큼의 반감기를 가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짧은 거지, 반감기가. 짧으니까 2번 지나가는 동안 얘는 1번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됐죠? 이 기억번 됐고요. 니은번. 나의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P의 반감기 약 2배이다. 왜? 2번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기억님 맞고요. 디귿번. 가에서 광물 속 P의 양이 많을수록 P와 P' 양이 같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거 디귿번 같은 거 동그라미 치면 큰일 난데? 왜요? 야,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절반. 반을 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양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비율과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9번.
솔직히 좀 오버예요. 난 솔직히 19번 좀 오버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찾을 수는 있어.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파이널이 사실 이제 제 파이널 강의는 사실 촬영이 다 끝나 있어요. 지금 순차 공개 중이거든요. 미리 이제 편집이 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그냥 최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주 월요일마다. 근데 조금만 일찍 공개를 했으면은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가 등온, 하나가 등연분이에요. 그럼 찾으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찾으라고? 이거 어떻게 찾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막막하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와중에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등수온인지 등연분인지 찾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그리고 찾을 때 등연분보다 등수온으로 찾고 나머지 하나가 등연분이겠구나 찾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등수온을 찾아볼게요. 이게 등수온이죠. 아시죠? 제가 해류 설명을 할 때, 표층 해류 설명할 때 뭘 설명을 드리냐면 60도 부근에서 북위 60도 얘기하는 거예요. 북위 60도 부근에서 서쪽하고요, 동쪽 해안 중에서 등온선 간격이 조밀한 곳이 어딘가, 혹은 남북 간에 온도차가 큰 장소가 어딘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남북 방향의 온도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만큼 등온도선 조밀하다. 왜? 온도 변화가 심하니까. 근데 그게 어디야? 서쪽이야? 동쪽이야? 동쪽이 좀 더 조밀하거든요. 왜요? 서쪽이 더 조밀하거든요. 동쪽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서쪽이라고 동그라미 쳐놓고서. 뭐냐면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기서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고 여기에 북아메리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아메리카에 부딪히면서 퍼져나가는 형태거든요. 그 60도 부근의 동태평양은.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해수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결국에는 사실 똑같은 해수가 퍼지면서 만들어진 현상이고, 여기는 여기서 차가운 물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찬물이 내려오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난류, 한류가 만나는 장소니까 여기가 조경수역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기가 좀 더 조밀하고 여기가 좀 더 퍼져 있어요. 봐봐. 여기가 조금 조밀하고요, 여기가 좀 더 퍼져 있어요. 보이죠? 조밀하고 퍼져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게 아마도 이거 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등온이구나 라고 해도 되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적도 부근이에요. 엘니뇨. 다시 따뜻한 해수가 몰려있는 장소, 상대적으로 이게 따뜻한 해수면 점점점 여기로 가서 차가워지는 거잖아. 여기가 뭐야? 용승이 벌어지는 차가운 장소. 여기를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등온선, 제가 등연분선인 거야. 됐죠? 참 근데 솔직히 좀 오바예요. 좀 오바야. 근데 일단 됐지? 기억번. 해수면의 평균 수온 분포를 나타내는 것은 나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온과 연분은 맞고요. 디귿번도 맞고요. 차지한 비율이니까 연분 밀정의 법칙이죠. 기억력이 다 맞네요. 마지막 20번. 그린 가하나는 서로 다른 두 은하의 스펙트럼과 방출선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방출선의 적색 편의가 더 큰 게 퀘이사겠죠? 그죠? 그럼 이게 퀘이사가 될 거고 이게 일반 은하가 될 거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후퇴 속도는 무조건 퀘이사가 더 크죠. 왜냐면 이게 더 파장이 더 기니까. 그 다음에 전체에서 방출된 에너지보다 중심부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무조건 퀘이사가 더 크다. 퀘이사가 제일 크다. 제일 크다라고 한 사실 이미 6평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제가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됐죠? 오히려 20번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된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에요. 복습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뭐 이 정도 분석이면 충분하긴 한데 파이널 때 혹시라도 더 해드릴 얘기가 있으면은 더 뒤에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고생 많으셨고 이제 수능 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